올해는 어떻게 이 약간 좀 변화가 조금 있을까요? 이제 예상을 한번 해보시면 기아, 기아, 기아 그다음에 기아만. 네, 기아만 나머지 네 팀은 결국은 어, 아까 제가 1강 7중 2약 이렇게 했는데 네네, 그 7개 팀 7중에서 이제 결국은 4팀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네네네. 이학은 어딥니까 이학이? 이야기니까 말씀 안 드리려고 하는데 아, 대충 그냥 이학이 어딘가요? 저를 왜 구형태로 빠지려고 그래요. 아니 근데 이학은 왜, 이야기해 왜? 주셔야지. 7중은 나머지 뭐 그러면 하겠지만 또 이제 그 이야기 들어갔던 팬들이 네가 뭔데 우리 팀을 이약으로 넣냐 아니 마냐 더 그러면 좋아하실 수도 있어. 요즘 전문가가 어딨냐고. 전문가 없어. 다 에, 그 작년에 삼성 보면서 삼성 팬들이 전문가들 야 이게 뭐 한 명도 제대로 꼽은 이가 없다 이렇게. 네. 자기 팀 근데 뭐 하나도 그거 안 아무래도 뽑았어요. 예상이니까. 예. 저도 뭐 5개 팀을 뽑았는데 삼성만 빠지고 나머지 4팀은 다 예, 맞췄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그 유명한 펠레도 맨날 월드컵 우승 맞추라 못 맞추고 맨날 틀리는데 그러니까 저 같은 게 뭐라고 그걸 다 근데 맞추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야기는 해주셔야지 이야기는. 그 빨리 말씀을 그냥 해주셔 대충 봐봐.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쓱 이렇게 넘어가고 이게 5위 안에 누가 들어갈 것이면 이야기가 지금 넘어가면 되는 거죠. 어딥니까 이야기? 저는 기아, LG, KT, 삼성, 하나, 두산을 딱 이렇게 넣고 올해 시즌 정말 며칠 전에 했습니다만. 그다음에 롯데, SSG, NC, 키움이 약간 조금 그러니까 요 앞에 6팀이 좀 더 전력이 낮고 네. 그다음에 4팀이 좀 못하고 이렇게 조금 덜하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 네. 지금 이제 1강하고 7중 이야기인데 이야기는 이제 지금 나머지 5개 팀을 또 다시 전력 분석을 해보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네. SSG는 네. 일단 뭐 외국인도 미치 화이트 선수도 새로 왔고 네. SSG가 늘 그래도 고민하고 있는 것보다는 성과가 그러니까 팍 쳐지는 팀은 절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네. 가지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저력이 있는 팀입니다. 저력이 있는 팀인데 네. 뭔가 방점을 좀 그짝 들어서 좀 찍지 못한다 이런 느낌이 좀 이승용 있어요. 감독 어깨가 무거울 것 같아요. 조병현이라는 마무리 투수를 이제 발굴해 냈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조병현 투수를 이제 마무리로 갈 텐데 그러면 문승원 선수가 선발로 가야 된다고 봐요. 네, 저는 뭐 좀 준비를 시킨다고 그러더라고요 선발로. 불펜에 맞지가 않는 선수예요. 그 맞는 선수가 있고 그렇지 않는 네네네네. 선수가 있거든요. 문승원 선수는 천하 없이도 그냥 선발 투수 유형인 것 같아요. 그동안에 불펜에 가서 지금 몇 년째 지금 들락 왔다 갔다 하는데 네네. 성공한 시즌이 없잖아요. 그래서 문승훈 선수가 선발로 간다고 한다면 거기도 선발진이 그렇게 약하지 않단 말이에요. 네. 탄탄해진단 말이에요. 4선발까지는. 예. 그렇다고 보면 제가 이승용 감독이 좀 머리가 아플 거라고 말씀드리는 분은 김민 선수를 트레이드해 왔는데 이 선수들을 어떻게 잘 꽤 맞추느냐. 작년까지만 해도 보직이 왔다 갔다 했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 이번 시즌도 문승원도 앞으로 가고 그러면 불펜진들을 어떻게 뭐 서진원 선수라든지 김민 선수라든지 뭐 이렇게 해서 조병훈 선수까지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이거를 좀 잘 꽤 맞춰서 세팅을 잘해서 시즌을 치러야 된다. 그러면 선발진들이 약하지 않기 때문에 쉽게 무너질 팀은 아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럼 뭐 5강 싸움을 충분히 할 수 제가 있는 그러니까 전력이다. 그래서 제가 좀 더 폭넓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7개 팀이 정말 아웅다웅하면서 찢고 뽑고 싸울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기아 빼놓고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올해 너무 전망이 힘들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왜 분들이 그게 너무 이제- 많더라고요. 예, 그게 이제 왜 올해 그러냐면- 진짜 너무 어려운데 이렇게. 예, 제가 이제 그 7개 팀이 거의 물론 뭐 시즌을 이렇게 예상하다 보면 이 부분 좀 부족하고 이 부분 좀 나아졌고 막 이렇게 이야기들 하잖아요. 그런데 올 시즌만큼은 뭐 선발 투수들이 FA로 가는데 불펜 투수들이 부족한 팀에 또 영입이 돼서 간 부분이 있고 막 이러니까 그런데 또 거기에 대한 부상으로 공백 막 이러니까 이거를 딱 정립을 해서 기아처럼 딱 정립을 해서 이거다라고 하는 팀이 7개 팀 안에서도 좀 복잡해요. 그런데 SSG는 아까 제가 이승용 감독 그 어깨가 무겁다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어떻게 이 가지고 있는 선수들 세팅을 잘해서 가느냐에 따라서 팀의 어떤 안정화, 또 성적 이런 것들이 다 뒤따라갈 것이라는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고 또 다시 작년처럼 뭐 중간에 또 뭐 이 선수를 해볼까 저런 선수를 해볼까 이렇게 우왕좌왕 해버리면 또 도드리표로 계속해서 작년처럼 같은 성적을 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발진들이 탄탄한 것을 세팅을 해놓은 것을 자신감을 가지고 이 뒤쪽으로 어떻게 필승조와 마무리까지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에 따라서
SSG의 운명이 달려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 야수들은 크게 변화가 없단 말이에요. 내야도 그 전까지만 해도 사실은 유격수도 그렇고 이루수도 그렇고 매우 불안했단 말이에요. 네네. 그런데 지금 최정 선수 있고 이제 박성환 선수 자리를 자리 잡았고 근데 잡았죠. 이루수만 이제 어떻게 만들어내면 나머지 부분은 SSG가 크게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승용 감독이 캠프 때부터 정말 세팅 잘해야 될 거예요. 추신수 구단주 보호자 네네네. 겸 육성 총괄 네네. 여기 은퇴를 하자마자 네네. 그렇죠? 저는 그 부분도 네. 굉장히 이승용 감독 입장에 봤을 때는 신경이 쓰일 것 같아요. 신경을 쓰인. 왜냐하면 누군가가 지금 뒤에 딱 버티고 있다는 느낌이 분명히 들을 거란 말이에요. 본인이. 그런 부분도 사장 보자도 아니고 구단주 보자니. 예, 구단주 그런 보자 예, 이건 예, 오늘 그런 부분도 이제 어. 경기를 운영해 가는 데 있어서 네. 부담 갖지 않고 압박받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가. 만약에 그런 점들이 자꾸 생각하고 하면 아무래도 좀 신경이 쓰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좀 마음이 급해질 수도 있고 무리수를 둘 수도 있고 막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마음이 급해지면. 그러니까 뭐 내 임기는 올해도 끝이다. 성적 못 내면 그럼 뭐 본인의 야구를 자신감 있게 가져갈 필요가 있는 시즌이에요. 추신 선수가 또 구단 보좌역으로 들어와 있다고는 하지만 굉장히 현장에서 느낄 때는 압박으로 느낄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요. 네. 롯데 이야기를 조금 해보면 롯데는 왜 웃으셨어요? 롯데는 이제 외부 이렇게 뭔가 외부 수요는 없고 네. 이제 트레이드는 또 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네. 트레이드는 생각을 하고는 있어요, 하고는 있고 뭐 근데 뭐 롯데가 마음 먹는다 해서 바로 되는 건 아니지만 뭐 그런 생각은 있는데 내부 쪽으로 육성된 자원들을 어떻게 조금 이제 좀 그런 특히 야수 쪽에서 윤고, 나황, 손, 예. 네. 뭐 윤동희, 고수민, 나승엽, 또 황승빈, 또 손호영 선수 이렇게 이 젊은 선수들이 약간 좀 축이 좀 되는 느낌인데. 네네. 그 롯데는 작년에 김태형 감독이 그 야수들 젊은 선수들 너무 잘 만들어냈어요. 이거 참 이거 단시간에 이렇게 예. 금방 이렇게 만들기 좀 예. 쉽지 않은데 딱 그죠? 롯데 자이언츠 야구 팬분들이 좋아하는 그런 공격 스타일의 그런 스타일의 야구를 지금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네, 롯데는. 네. 그 제가 롯데 이야기하면 항상 작년까지만 해도 수비가 뒤떨어지는 그 맞아요. 내용이 알차지 못하다. 네. 그 맨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 수비가 탄탄해지지 못하면 롯데는 포스트 시즌 가는 것은 요원하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렸는데 네. 작년에 보니까 공격력도 살아나지만 선수들이 거기에 딱 고정돼서 그런지 수비까지도 점점 좋아지고 있단 말이에요. 좋아지고 그런 있다. 희망적인 네, 것이 네,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이제 모든 초점은 투수력입니다. 투수력. 투수력에서 아마 판가름 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요. 저는 저 앞선 방송에서 박세웅 선수 뭐 최소 네. 12승, 그 다음에 네. 김진욱 선수 네, 좀 네. 8승. 네, 네. 그러니까 3선발, 4선발 합해서 20승. 그 다음에 5선발 여러 선수들이 돌아서 하겠지만 네, 네. 최소한 10승 정도 해줘야지 가을 야구를 뭐 좀 비빌 수 있지 않겠느냐. 네, 네. 외국인 잘한다는. 네. 예, 아니 위원님께서는 좀 어찌보십니까? 박세웅 선수가 몇 승 정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지고 있는 볼을 보면 15승 정도는 해야죠. 15승을 해야 된다. 네, 15승 정도는 해야 되는데 15승. 15승 정도 해야 되는데 볼이 나쁜 볼이 아니거든요. 근데 본인 스스로가 자기 볼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 제가 아까 최원태 선수 네네네. 말씀드렸는데 최원태 선수와 박세웅 선수가 이 투구하는 스타일이 좀 비슷해요. 참 유인구 많이 던지려고 그러고 그 상황에 따라서는 막 삼구 삼진도 들어가고 막 이런 어떤 과감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좀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투구수 많아지고 자꾸 그러니까 유인구 많이 던지니까 투구수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박세웅 선수가 조금 더 마운드에서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려운 건데 저는 이렇게 쉽게 이야기하지만 마운드에 올라가는 투수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스타일, 습관 이게 정말 버리기 쉽지가 않거든요. 마운드에서 하다가 보면 본인이 원래 스타일로 더 가버리고 마운드에 이제 경기 들어가기 전에 막 준비 과정에서는 내가 오늘은 이렇게 해야지 딱 올라가서 이게 딱 다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 버리고 그런 또 유인구 던지게 되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포수의 역할이 필요하다. 공격적인 투구를 원하는 그런 포수의 유형이 딱 맞아요. 저 두산의 김기현 선수 같은. 네네. 투구수 차이 많이 납니다. 공격적으로 유도하는 포수와 그렇지 않는 포수들. 그런 유형의 포수를 만나야 돼요. 박세웅 선수 같은 경우. 주로 이제 박세웅 선수가 던질 땐 정봉훈 선수가 조금 많이 하기도 하던데. 그런데 지금 유강남 선수를 빼놓고는 딱히 이 롯데가 포수가 안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글쎄요, 어떨지 모르겠어요. 유강남 선수가 빨리 돌아와야 되고 손성빈 선수가 좀 돌아와서 손성빈 선수는 조금 더 공격적인 것 같아요. 이 볼배합 하는 리드할 것이. 때는. 네네네. 그런데 좀 지금 부상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게 이제 변수인데요. 그래서 롯데는 모든 운명이 제가 그동안에 이야기했던 수비 쪽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 투수 쪽에 얼마나 네. 힘을 발휘에 따라서
포스트 시즌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로 달려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뭐 펜스를 다시 낮춘다 그러니까 이거 네네. 뭐 타자들한테는 큰일이네요. 플러스 그러면 박세웅 선수 이제 플러스 플러스 낮았으면 네. 더 이긴 거 투수- 많이 던질 텐데. 투수들은 그 유명한 말 파이팅 있잖아요. 해야죠. 맞는다고 다 홈런 아니고 맞는다고 다 안타 아니라고. 그러니까 넘어갈 공은 네. 이게 펜스가 뭐 4.8이 됐든 6m가 됐든 그렇죠. 넘어가더라고요. 넘어- 예. 물론 이제 그 와중에 좀 운 네. 좋게 여행으로 이제 뭐 하나씩 이렇게 넘어가는 건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잘 맞아야 넘어가는 것이지. 자 그리고 올해 드디어 진짜 올해는 가을 야구를 가야 된다. 새 야구장도 만드는 하나 이야기인데 네. 하나는 뭐 지난 스토브리그에서 또 큰 소원입니다. 딱 보여줬어요. 네. 잡겠다고 처음에 했던 그 선수 두 명이 엄상백, 심우중인데 다 잡았어. 다 네, 잡아버리고. 네, 네, 네. 어떻습니까? 이게 선발진 대단하다. 탄탄하죠. 대단하다. 뭐 다른 팀에 비해서 확실히 엄상백 선수까지 영입을 하고 뭐 나머지 뭐 문동주 선수나 다 이제 들어온다고 한다면 어느 팀한테 떨어지겠어요? 절대 안 떨어지는 팀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 하나 이글스가 그 동안에 수비의 짜임새라든지 공격의 짜임새 이런 점들이 좀 떨어지는 면이 있단 말이에요. 있죠.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되냐면 감독의 야구, 전적인 감독의 야구를 만들어서 기계화해서 만들어 가야 돼요. 그래야 흐트러짐 생기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그 야수들이 스스로 그러니까 알고 플레이하는 부분, 떨어지는 부분을 조금 좀 만회하면서 조금 더 탄탄하게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시스템 같은 예, 거, 작년에 그런, 예. 이미 김경문 감독이 들어가서 그거를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훈련 과정부터 제가 지금 여기서도 한번 네, 말씀드렸는데 네, 훈련 맞습니다. 과정에서부터 자꾸 디테일하게 이야기하고 또 그걸 계속 반복적으로 하려고 하고 그런 점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네, 네. 그렇다고 보면 이제 이 엔트리 안에 들어와 있는 28명에서 똘똘 뭉쳐서 그런 점들을 만들어 간다고 한다면 그 어떤 그 허물이 그러니까 약간 뭔가 허점이 생길 것을 메워갈 수 있다는 거죠. 그거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김경훈 감독이 아마 이미 그런 것을 알고 작년부터 준비를 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그렇게 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보면 강력한 선발 투수진을 앞세워서 상대에 이렇게 쉽게 무너지는 팀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유격수는 이제 심우준 선수가 그럼요. 수비 네. 잡아주고 네, 네. 또 외야 같은 경우는 이제 플로리얼 이 중견수 네. 수비가 괜찮다 그러더라고요. 네, 네. 발도 좀 빠른 편이고 네. 이 선수가 또 어느 정도 좀 잡아주고 네. 하주석 선수는 하나의 잔류 협상을 이제 본격적으로 네. 이번 주부터 이제 시작하는 걸로 저도 알고 있고 그렇게 어제 체킹이 됐습니다. 네. 하나가 하주석 선수한테 또 오퍼도 했더라고요. 아주 이른 시일 내에 결과가 나올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면 또 백업으로 또 하주석 선수는 또 네. 활약을 하게 될 건데 하나는 이제 기대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내부적으로 올해는 무조건 어떻게든 기대가 클 수밖에 진짜 없잖아요. 예, 다들 FA를 그렇게 투수, 야수를 빠른 선수를 영입을 해서 팀을 갖췄기 때문에 기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또 그만큼 투자를 해서 해놨으면 이제 현장에서 포스트 시즌 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그걸 이제 김경문 감독이 어떻게 팀을 짜임새 있게 만들어내느냐에 운명이 달려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탄력을 받고 네. 으쌰으쌰하고 이렇게 네. 되면 이거 뭐 진짜 더 치고 올라갈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유현진 선수도 사실상 뭐 작년 여러 가지 계약 관계라든지 이런 거 해서 시즌 준비가 뭐 평상시만큼 이렇게 됐다 보기는 조금 그런데 올해는 네. 뭐 처음부터 지금 차곡차곡 만들어가고 있으니까 그것도 네. 한번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NC 얘기를 잠깐 드리면 하여튼 뭐 최근에 매각설이 돌았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뭐 어떤 뭐 온라인 쪽에서 매각 막 어느 구단이 매각 NC 매각이 아니라 어느 네. 구단이 매각 그러니까 갑자기 막 4년 전에 힘들었던 두산이 매각되는 건가 롯데 요즘 힘들잖아요 그룹이 롯데인가 또 키움인가 막 이렇게 하는데 또 NC도 NC 소프트가 안 좋았으니까 제가 좀 확인해드린 건 잠깐 말씀을 드리면 NC는 매각은 제가 체크한 바로는 NC는 뭐 매각 분위기를 전혀 느끼지 못했고 그룹 고위층에서도 그렇지 않다는 쪽으로 그렇게 좀 체킹이 됐습니다. 체킹이 됐건 말씀을 드리고. 근데 뭐, 사실은 뭐 그 매각세 설령이 있다고 하더라도 네. 물론 신경은 쓰이겠지만 현장에서는 어쨌든 또 뭐 다른 팀으로 가도 야구를 하는 야구는 것이니까요. 야구를 하는 예. 거죠. 이호준 감독이 조금 더 준비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거하고 별개로. 예. 근데 잠깐 번외로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이제 위원님 생각할 때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의 프로야구 리그의 10개 팀이 많은 겁니까? 적는 겁니까? 딱 적당한 겁니까? 저는 뭐 많지 않다고 보거든요. 많지는 예. 적당하다. 예.
적당 8개 팀은 좀 적은 것 같고요. 적고. 예. 근데 지금 10개에서 더 넘어간다. 이게 그건 좀 11구단을 좀 희망하는 지자체가 있습니다. 예, 예, 뭐 저도 있고요. 봤는데요. 예. 그게는 조금 우리 선수 수급이 네네. 이렇게 쉽지가 않고. 예, 지금도 빠듯하게 가고 있는데 거기다가 더 생겨버린다고 한다면 물론 뭐 취업문은 넓혀지겠지만 예전보다 야구- 그래도 우리도 아마 고교 팀이 늘긴 늘었어요. 클럽하고 포함해서 그렇죠. 늘긴 예. 늘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이 저는 뭐 적당하다고 봐요. 예, 게임 수도 그렇고 네네네. 만약에 경기 팀 수가 늘어나게 되면 경기 수도 늘어야 될 거고 선수 수급도 그만큼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리그의 질이 떨어져 볼 수 있잖아요. 그거는 조금 11구단을 만드는. 그러면 11구단 만들면 홀수가 되니까 또 짝수 만들면 한 개 더 만들면 그게 그거는 예, 맞습니다. 좀 효율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하여튼 뭐 NC도 뭐 정상적이 아니라 뭐 다 차곡차곡 준비 잘 하고 있습니다. 시즌 준비 잘. 근데 이제 이호준 감독이 물론 코치를 오래 했습니다만 감독 첫 해인데 과연 이 NC 다이노스가 가지고 있는 선수단 구성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 저는 상당히 관심 있게 보고 있어요. 마무리도 그렇고 선발진도 그렇고. 하여튼 뭐 만약에 네. 지금 이용찬 선수 지금 뭐 협상되고 어느 정도 자 긍정적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다는데 오면 나 선발로 쓰고 싶다는 걸 이호준 감독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건 이제 뭔가 이호준 감독이 예, 어떻게든 생각입니다. 만들어내야 되는데 예. 사실은 마무리로서는 이제 이영찬 선수를 다시 기용하기는 좀 힘들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죠. 선발로 쓰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건 불펜에서 한 이닝 정도, 한두 차례 정도 이렇게 가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새로운 마무리를 만들어 뭐 유진욱 선수라든지 예. 뭐 김재열 뭐 등등 이렇게 다른 머리가 좀 선수들 아플 것 생각을 같아요. 예. 거기에다가 좀 선발진도 사실은 외국인 선수를 빼놓으면 강력한 선발진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고민이 깊을 거고요. 그걸 어떻게 이제 전임 감독들이 사실 그것 때문에 엄청 머리가 아팠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강력한 제3선발을 구창모 같은 선수를 만들어내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힘들었었어요. 근데 그거를 과연 NC가 새로운 감독을 영입을 해서 또 수석코치를 서지영이라는 수석코치를 투수 출신을 갖췄기 때문에 과연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를 저는 어떤 카드를 어떻게 만들어서 갖고 나올 것인가 물론 캠프에 가서 만나면 좀 물어보기도 해야 되겠습니다만 뭐 지금은 제가 물어보러 그걸 물어볼 수는 없는 거고 그렇죠. 예. 그래서 이호준 감독이 과연 그 선수 생활도 거기서 했고 또 떠난 지 뭐 몇 년 됐습니다만 그렇게 사정을 전혀 모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과연 이 교통 정리를 또 거기에 맞는 선수들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야수 쪽은 크게 뭐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야수 쪽은 그렇다면 NC는 올해 가을 야구 가능성은 좀 어찌 보십니까? 쉽지 않을 것이다. 쉽진 않다. NC는 좀 쉽진 않다. 네. 그러면 이 약에 한 팀이 들어가는 건 이제 나머지 한 팀인데 다 지금까지는 쉽지 않다 얘기는 안 들어왔는데 여하튼 저는 그리고- 제 입으로 예. 이야기라는 소리 예. 안 했습니다. 자, 박 부장이 했지. 예. 키움 얘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키움을 하면 김혜성 선수가 또 없네요. 네. 이게 김하성, 이정우, 김혜성 얘기 계속 착착착 리그의 정상급의 선수들이 한 명씩 착착착착 이렇게 조금 사라지는데 2026년을 약간 겨냥을 한다. 그건 이제 조금 들었습니다. 올해 이제 9월에 안우진 선수가 오니까 근데 키움이 어떻습니까? 이게 뭐 좀 쉽지는 않다고 내부적으로도 보고는 있습니다. 네, 쉽지 않죠. 쉽지 않은데 오히려 그렇게 쉽지 않다고 외부에서 평가를 하니까 선수들은 내부에서는 좀 더 편안하게 야구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도 그것이 있죠. 오히려 더 젊은 선수들이 성장하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겠는가 그런 팀이 되지 않겠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부에 있는 그 후배 선수들이 조금 더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희망을 가지고 어쨌든 거기서 주전 선수 자리를 차지해서 자기의 기량을 만개시킬 수 있는 그런 시즌을 만들 필요가 있는 거다. 그러다 보면 또 작년처럼 승률이 4할이 넘어가고 네네. 또 그렇게 될 수가 있단 네네. 말이에요. 사실은 만약에 키움이 저렇게 선수들을 다 내보내버리고 승률 2할 때나 뭐 3할 때 초반이나 이렇게 하고 있으면 사실은 그거는 리그의 그 평준화를 위해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 그 강력한 제재를 받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데. 이게 진짜 트레이드를 시키고 지명권을 받고 트레이드 시키고 지명권 받고 하는 네. 게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4할을 했으니까 그런 이야기 별로 엄청 안 잘- 나왔어요. 예. 그 어려운 팀을 홍홍희 감독이 잘 만들어 온 거죠. 진짜. 다 선수들 트레이드해서 보내버리고 막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승률 4할을 그러니까 저는 올 시즌도 저는 키움 히어로즈가 그 정도만 한다고 한다면 리그의 어떤 평준화 이런 거에 봤을 때는
상당히 그 고무적이다 이렇게 보여요. 그렇게만 해준다고 한다면, 근데 이제 그게 쉽지가 않겠죠. 김혜성 또 좋은 선수들이 다 빠져나가 버리고 또 어떤 젊은 선수가 누가 튀어나올지는 아무도 예상할 수가 없는 팀이기 때문에 누군가 튀어나와서 해준다고 한다면 김혜성 선수의 공백까지는 못 메우더라도 어느 정도는 메운다고 한다면 그렇게 뭐 부담이 없는 그런 그 경기를 할 수 있는 팀이기 때문에 거기에 초점을 맞춘다고 한다면 저는 충분히 좋은 그 승률을 기록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자금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 작년 10월에 예전에 그 20% 이렇게 뭐 지분 그 다툼이 있었던 거 네네. 홍승헌 회장 쪽하고 법원에서 판결이 났었죠. 175억. 20%가 예전에 20%가 이제 야구단 전체를 보니까 20%가 이 정도다. 그 중에서 뭐 홍승헌 회장이 기여 못한 부분들 치고 이렇게 하니까 175억을 배상을 하라 이게 나왔어요. 근데 10억을 먼저 줘라 해서 10억 줬는데 나머지 165억을 제가 알기로 최근에 좀 공탁을 걸어버렸더라고요. 그 공탁 걸었다는 게 뭔 말이냐면 히어로즈가 돈을 딱 그만큼 해서 만들었어요. 이거 때문에 구단이 뭐 넘어가니 안 넘어가니 이런 이야기인데 그 돈이 벌써 이게 정리가 다 됐습니다. 공탁을 걸은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 공탁을 홍승헌 회장 쪽에서 아마 아직은 수령을 안 했다는 거는 판결에 대해서 약간 불만이 있다는 건데 하여튼 히어로즈도 다른 쪽으로 또 소송전은 이어가지만 돈적으로 자금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뭐 최근에도 뭐 김혜순 선수 보통비 50억 그죠? 50억 조금 남짓하는 돈도 있기도 합니다만 하여튼 차치하고 성적이 나야 된다. 그렇죠. 그래도 그러니까 리그 뭐 전체를 위해서도 26년에 그렇고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는 합니다만 네. 결국은 당장 만들어진 게 아니라 26년에 맞춘다고 그래서 당장 거기에 또 안우진 선수가 돌아온다서 뭐 한 선수 와서 당장 강팀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부터 빌드업을 해서 선수들을 만들어 놓고 26년에 승부를 보는 것이지 당장 26년에 그런데 말과 행동이 다르게 다 있는 선수도 좋은 선수도 다 보내버리고 트레이드 해버리고 막 이래버리면 26년도 사실 뭐 어려운 거지. 네. 그렇게 되면 거죠. 그러면 다른 뭐 야구 팬들이 볼 때 저기는 뭐 성적을 내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선수 키워서 팔아먹으려고 하는 것인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2025년 올해 키움은 가을 야구 가능성이 쉽지 않죠. 쉽지 않다. 7중 이야기 정리가 됐는데 네. 관중이 이제 작년에 이거 벌써 1,088만 명. 네. 예, 정규 시즌만 이게 가을 야구를 포함하면 뭐 1,100만이 훌쩍 넘는 어마어마한 시즌을 보냈습니다. 올해 이 기대가 됩니다. 사실 저도 굉장히 기대가 되고 야구가 빨리 좀 시작됐으면 하는데. 근데 KBO가 글쎄요 김도영이라는 걸출한 스타를 탄생을 시켰는데 또 다른 김도영 선수가 나올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 다른 팀에서도 그래야 한쪽으로 편중되지 않고 1,000만 관중을 다시 한번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네. 말씀하셨다시피 우리의 1,000만 관중이 여러 원동력이 있었겠지만 지금 최하인 키움이 사할 네, 그렇죠. 사를 하면서 뭔가 리그에 이제 박진감이 좀 더해졌다. 네. 이 부분이 사실 컸거든요. 그러니까요. 한쪽으로 쏠리면 예,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지만 리그의 가장 건강한 승률은 6대4 비율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1위가 6할 정도의 승률, 그러니까 6할 언저리의 승률을 가지고 있고 최하위가 4할 언저리에 4할만 넘어간다고 한다면 여기에 가장 좋은 그 승률을 가지면서 재밌는 리그를 펼칠 수가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어느 팀을 만나도 이 팀이 꼭 오늘 이길 거야 이런 장담을 할 수가 없거든요. 변수가 많이 생기는 거죠. 승률이 6대4가 되면 6할과 4할로 이렇게 되면 그래서 올 시즌에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보면 훨씬 더 야구 팬분들이 더 관심을 가지고 보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오늘 10개 구단 한번 쭉 한번 체킹 한번 해봤고 또 가을 야구 가능성 이렇게 좀 봤습니다. 1강 7중 2약도 한번 짚어봤습니다. 오늘 이순철님 감사합니다. 너무 범위가 넓죠. 7중. 너무 빠져나갈 구멍을 너무 많이 넓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럼 7중 중에서 어디가 조금 더 유리해요? 또 끌려가게 생겼는데. 7중 또 중에서 끌려 들어가게 7중이지만 중 중에서도 조금 이렇게 중상, 중하가 있잖아요. 중상. 우선은 LG 삼성은 LG 삼성이 중상이다. LG 삼성. 기아 빼놓고는 이 네 팀을 포스트 시즌을 갈 팀을 정말 7개 팀에서
이 선별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LG는 투수 쪽에 지금 문제가 생겨버려 가지고 과연 시즌 초반을 어떻게 할 것인지. 두산은 허경민 선수가 빠져나가고 내야의 정립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외국인 선수들 어느 정도 해줄 것인지. 그다음에 삼성 같은 경우에는 불펜이 두꺼워져 가지고 많은 물량들을 가지고 작년에도 그랬는데 네. 올해도 그럴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그렇게까지는 가는데 우승을 한다? 여기까지는 너무 강한 힘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KT 같은 경우에는 기동력이 좀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과연 어떻게 극복을 해가지고, 사실은 이 많은 경기에서 기동력이 떨어지면 그만큼 경기를 어렵게 해야 되거든요. SSG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승용 감독이 어떻게 이 모든 주변 여건들을 다 물리치고 본인이 이 팀을 자기가 구상한 대로 끌고 가면서 빈틈없이 몰고 갈 것인지. 하나 같은 경우에는 김경문 감독이 그 부족하게 느낀 선수들이 개개인의 어떤 조금씩 떨어지는 부분을 어떻게 팀으로 묶어가지고 빈틈을 보이지 않도록 만들어 갈 것인가, 이런 점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쉽지 않다. 7개 팀 중에서 예상을 하는 것이. 그러니까 거기서 7개 팀에서도 그런 포스트전을 확실할 수 있다. 그건 LG와, 그러니까 LG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마무리 부분이 후반에 돌아온다고 한다면 LG와 삼성 같은 경우에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머지 두 팀이 과연 누가 될 것인지. 그러니까 사실은 그 뭐 하나 같은 경우는 새로운 구장도 있고 뭐 FA도 영입을 했고, 그러니까 참 들어가면 기대했다 부응을 할 텐데 그것이 과연 뜻대로 이루어질 것인지 고민거리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뭐 이게 진짜 방대하지만 10개군 한번 체킹을 싹 다 해봤습니다. 이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